32번. 직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치? 일단 옳은 거 찾아보래. 직선. A는 0, B, C가 음수. 우리 근데 이렇게 생긴 이런 문제를 중학교 때 우리 많이 풀어봤었잖아. 2차 함수에서 엄청 많이 풀어봤었잖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할 때 a가 음수다 양수다라고 하는 거는 위로 생긴 건 볼록하게 생긴 건지 아래로 볼록하게 생긴 건지 이거 결정하는 거. 뭐 c의 부호에 따라서 y절편의 부호가 달라지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찾았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아니냐? 아니 이거는 그거잖아. 중학교 문제잖아. 이게 무슨 고등학교 문제야. 직선의 방정식에서 각각의 문자들이 갖는 의미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잖아. 기억. A가 0이래. A가 0이면 기억에서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어떻게 됩니다. A에 0을 넣어야지. 그럼 뭐야? by 플러스 c는 0이 되고 그럼 결국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는 거잖아. 근데 b와 c를 곱해서 음수래. 곱했을 때 음수면 나누어도 당연히 음수 아니냐? 그치? 그럼 b분의 c가 음수면 마이너스 b분의 c는 뭐예요? 양수가 되겠네. 그럼 y는 양수라는 어떤 상수가 나오도록 하는 수. 그런 식. 무슨 식인데 y는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 상수함수라 부르는 그 함수잖아. 수학하에서 나오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생겼어. 3, 4, 4분면 지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됐죠? 그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 니은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부호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지금 배우는 게 아니야. 우리 분명히 중3 수학 때 중2 수학 때 했었다고. A와 B가 곱해서 양수예요. 이건 지금 하는 게 아니야. 곱해서 양수라는 게 무슨 의미인데? 곱해서 양수라면 같은 부호. 그렇지.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 A와 B는 곱해주면 양수가 됩니다. 둘이 같은 부호예요. B와 C 곱해주면 뭐예요? 양수. 둘이 같은 부호예요. 결국 A와 B와 C는 전부 다 뭐예요? 같은 부호예요. A, B, C가 모두 다 양수인지 A, B, C가 모두 다 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같은 부호래. 0은 당연히 아니고. 그러면 뭐야? 우리 지금 일반형 상태에서 직선 그릴 줄 아니? 아니잖아. 그럼 우리 항상 그림 그리려면 무슨 형으로 고쳤어? 표준형으로 고쳤었고 직선의 표준형이 뭐예요? 1차 함수꼴 y는 블라블라. 그 꼴로 고쳐야 그림을 그리지. 맞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해봐? by는 마이너스 a분의 뭔 소리야? 마이너스 ax의 마이너스 c. 그리고 y는 이 꼴로 고쳐봤어.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마이너스 b분의 c. 그럼 뭐네? 이건 같은 부호 다른 부호 판단할 필요도 없이 a와 b를 곱하면 양수니까 a, b는 같은 부호.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얘는 뭐가 돼요? 음수.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두 번째, BC도 곱하면 양수, 나누어도 양수. 앞에 마이너스 붙었어. 음수. X절편이래. 기울기도 음수, Y절편도 음수인 직선의 방정식 그릴 줄 알잖아. 맞아요? 어떻게 생기는데?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1, 4분면 지나나요? 지나지 않네요. 맞아요.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럼 디귿과 리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치? 디귿 A, B 곱하면 음수. 이제 같은 부호 다른 부호라고 해석하지 말고 직선의 꼴로 고쳐봤을 때 그때 그 녀석의 부호 판단하는 데 사용합시다. 계속하면 짜증나니까 이걸로 갚게. y는 뭐예요?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b분의 c예요. 거기서 a와 b를 곱하면 음수라고 하면 나누어도 음수. 앞에 마이너스 붙었습니다. 기울기는 뭐가 돼요? 양수. 그 다음에 c가 음수래. c가 음수라고 했는데 b가 양수야 음수야? b의 부호는 모르는 상황이다. 그치? 최소한 0은 아니겠지만 b가 음수면 a가 양수였을 것이고 b가 양수면 a는 음수였겠지. 부호가 반대라는 것만 아니까 b의 부호는 모르고 있는 상황. 즉 이 녀석의 부호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0만 아닌 것만 알고 있어. 그럼 그림을 그려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1, 4, 3이면 안 지나니? 모르지. 지날 수도 있잖아. 그럼 지나지 않는다라고 단정 짓는 거는 안 되네요. 얘는 틀렸습니다. 그럼 마지막 누구? 리을. 리을같이 C가 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걔 0 그냥 넣으면 되잖아. 주어진 직선이 어떻게 됩니다. C가 0 됐으니까 ax 더하기 by는 0이에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방금 이제 실컷 구해놨던 요 직선에서 C만 0, 뭐 상수항만 0으로 사라지세요. Y는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X. 그 다음에 A와 B를 곱해준 게 뭐래? 음수.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기울기가 양수인데 상수항이 없어.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야? 이렇게 아씨. 웃어. 이렇게 생기네요. 맞죠? 아이, 원점 지난 거다 이거. 그러면 몇 사보면 1 사보면 3 사보면 지나나요? 지납니다. 맞죠? 예. 참. 참.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냐? 알았냐? 네. 자, 지금 이거 우리 틀리면 안 돼. ABC 부호 판단하거나 이런 것들 우리 언제 다 했어요? 중2 때 한 거예요. 지금 배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건너뛰었던 거예요. 30번, 31번, 32번 다. 이 유형 자체를 건너뛰었었잖아 그때. 맞니? 응. 이상한 거 틀려오지 마. 자, 그 다음 어디로 가자. 아 뭐야, 디귿만 질문이었어? 이런 젠장. 선민 알겠지? 예. 58번 갑니다. 마름모. 헐. 왜요? 뭐 그냥 쳐다봤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마름모 ABCD에 대하여 A라는 점 알고 있고 C라는 점 알고 있고 AC라는 대각선의 길이가 13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때 두 점 BD를 지나는 직선 L의 방정식을 뭐 해주세요? 구해주세요. 맞죠? 맞냐고? 예. 마름모에 대하여 특징 알려주지 않았냐?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합니다.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점들의 중점과 중점을 구해줬을 때 일치합니다. 그게 평사의 기본 성질이었어요. 근데 평행사변형 안에 누가 있어? 마름모가 있거든. 그러면 그 방금 내가 말한 성질은 당연히 마름모도 가지고 있는 성질이고요. 마름모만이 갖는 평행사변형 중에서 마름모가 되기 위해서 또 만족해야 되는 성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죠? 대각선은 서로를 2등분하는 게 끝이 아니라 수직이기까지 합니다. 맞나요? 예. 일단 근데 요 녀석 1,5예요. 맞죠? 요거 대각선 길이 얼마래요? 13이래요. 보이네. 뭐가 보여? 52, 13이 보이네. 뭐야? 52, 13이 보이네. 요 길이가 12가 되니까 n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됩니다? 뭔 개소리예요. 13,0이 됩니다. 정신 안 차리세요? 네. 뭐? 가르마 마키아또? 머리에 들어갔는데? 흔들어. 됐다. 자, 그래서 뭐예요? 52, 13이라는 그 길이를 통해서 C라는 점의 좌표 찾았어. 됐죠? 됐죠? 그리고 2등분 됩니다. 자, 그러면 두 점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맞아요? 자, 왜 갑자기 이렇게 찾기 시작을 했냐면 평사나 마름모의 성질부터 시작하는 것도 맞아. 근데 원래는 그거보다 더 먼저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게 직선의 방정식 아니냐? 우리 지난 시간에 금요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로 결정된다면 그 말은 직선의 방정식 하나를 구할 수 있으려면 무엇과 무엇이 주어져야 됩니다. 점과 기울기라고 했잖아. 물론 기울기 대신에 다른 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결국 기울기 찾아야 되지만 또는 기울기를 그냥 대놓고 기울기가 3이에요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기울기를 제공하는 녀석들도 있기는 했었어. 예를 들어서 탄젠트. 그치? 그래서 일단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지난 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AC의 중점이었던 거야. 알았죠? 알았죠? 그 다음에 누구? 기울기 찾아야지. 기울기는 뭐로 찾는다? 루직. 자, 그러면 노란색 내가 두껍게 칠한 이 녀석의 기울기를 찾으러 가보자. 기울기 얼마예요? X값이 12만큼 증가할 때 Y값은 5만큼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12분의 5가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네. 그러면 직선 L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야 됩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1. 얘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역수이고 부호 반대. 그래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 맞나요? 예. 그럼 이걸 가지고 뭐 찾아보자?
직선 L을 찾으러 가보자. 뭐야? y는 기울기 5분의 12에 어떤 점을 지난다? 중점의 좌표. 아까 안 찾았네. 더해주면 14. 2로 나눕니다. 7분의 25, 2분의 5예요. 7 곱하기 2분의 5예요. 맞나요? 예. 그럼 얘는 몇 콤마 몇? x-7, 7 콤마 그리고 몇? 2분의 5를 지납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나서 뭐 해줘야 돼? 말 그대로 정리해줘야지. 지금 마지막에 직선 L의 방정식을 무슨 꼴로 만들고 있어? 일반형 꼴로 만들고 있다, 그치? 그럼 양변을 몇 배? 10배. 그래서 분모 없애려고. 얘 10배 됐어요. 10y. 얘 10배 됐어요. 2 붙습니다. 24x. 얘 10배 됐어요. 2 붙습니다. 얼마예요? 지금 현재 84니까 168. 건이 키가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는 몇 배가 돼요? 자, 여기에 10배 했습니다. 25이 되네요. 됐죠? 그러면 20 알았어? 도찐개찐 아니냐? 24x-10y 둘이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43이 되네요. 건이 키가 나왔어요. 0이요? 143이요. A는 얼마예요? 쳐주셨네. 마이너스 10. B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43이에요. 그래서 둘이 빼줍니다. 답은 얼마예요? 133. 비싼 몸무게가 나와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133입니다. 오케이? Yep. 이해되었니? 자, 70번으로 가보자. 랄랄라. 오케이, 이 문제 중요합니다. 왜요? 예전 기출 문제거든. 좀 오래되긴 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수록돼 있어요. 이거 교과서 문제야, 결국. 이제는 알았죠? 조용히 하세요. 좀 이상한 추임새 좀 넣지 말라고 내가 한 52번쯤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뭐야? y는 x 플러스 3, y는 x 마이너스 1.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다, 그치? 위치 관계 이런 거 배웠었어. 근데 우리가 그것도 배웠었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내가 그거는 증명 안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했었지. 직선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절대로 서술형으로 못 물어봅니다. 물어보지 못할 만큼 조금 까다롭다는 얘기야. 그래서 안 물어볼 거야. 그래서 내가 공식만 외우자라고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공식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조혜민 씨,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숙제를 과연 열심히 했는가 안 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제일 먼저 공식 물어보는 거지. 그치, 건이야? 점이 있어요. x1, y1. 직선이 있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둘 사이의 거리를 찾아주세요. 뭘까요? 숙제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까먹었어요. 너무 단기적으로 외우는 거 아니냐? 외우려고 노력을 안 한 거지.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한 거지. 그치? 석형아, 공식 불러볼래? 너 숙제 했어, 안 했어? 건이는? 현민아, 공식 불러줄래? 괜찮아. 안 잡아먹으니까 천천히 대답해봐요. 어머나, 리발. 이것들이요. 자, 너네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희들 스스로 알겠니? 너무 단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숙제를 그냥 풀기 위해 급급한 거지. 숙제를 풀게 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맞추기 위한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공식 안 외웠으니까 나는 공식을 보면서 숙제해야지. 이게 제일 큰 문제.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니, 뭐 물론 여기서 지금 내가 지랄지랄을 해야 되는 요 세 사람은 사실 영어 단어조차 안 외운 걸 내가 잘 알고 있기는 합니다. 맨날 너희들 3명 때문에 피쌤이 맨날 스트레스 받아 한다고 끝날 때 수업 끝날 때마다 전화를 하거든. 영어 단어도 안 외우는 애들이 과연 수학 공식에 시간 투자를 하면서 외울까? 절대로 안 할 거란 걸 난 알아. 근데 수학은 그나마 외우는 게 적으니까 10문제, 20문제, 100문제 풀다 보면 다 어쩔 수 없이 기억이 슬슬 나게 돼 있어. 근데 어설프게 대답을 하기 시작하겠지. 한 20문제쯤, 30문제쯤 풀고 나면. 그 도움 될까 안 될까? 시험 풀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왜?
플러스를 마이너스를 하나 쓰는 순간 공식은 틀리는 거거든. 수학 문제는 우르르 다 나가는 거거든. 답이 틀리면 일단 무조건 틀리니까. 백날 열심히 하면 뭐하니? 열심히 풀면 뭐하니? 틀리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내 속은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얘들아. 응? 공식을 외우는데 시간 투자를 얼마나 하면 되겠어? 30분, 1시간? 아니요, 10분만 보면 돼. 10분만. 너희들이 문제 풀기 직전 10분 정도만 잠깐 보면 돼. 아, 공식 이거 있었지. 자, 문제 풀어보자. 아, 공식이 기억이 안 나. 그럼 왜 안 외워진 거지? 그럼 계속 공식을 봐. 눈으로도 익혀보고. 아니면 최소한 한두 문제 정도만 공식을 보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엔 안 보고 해야지. 왜 10문제를 풀면 10문제를 다 공식을 보면서 쓰는 거야, 그냥. 100개 쓰기밖에 안 덜 돼? 그럼 외워져, 안 외워져? 당연히 안 외워지지.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줄 알아? 아, 숙제는 했는데 공식을 까먹었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 그게 무슨 공부를 한 거야. 공부 안 한 거랑 똑같아. 그냥 너희들 지난번 숙제하는 시간 그냥 시간 날린 거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뭘 한 게 없잖아. 남는 게 없잖아. 그치? 공부를 해라, 얘들아. 공부하는 척을 하지 말고. 알았어? 자, 공식 다시 한번 부른다. 아니, 내가 그냥 눈으로 달달달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읽어주는 방식으로만 한 몇 번만 읽어보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할까? x의 계수 뭐 하세요? 제곱하세요. y의 계수 뭐 하세요? 제곱하세요. 루트를 씌워서 걔네를 어디다가 분모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저 점의 좌표를 뭐 하라 그랬어? 마치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서 대입하는 것처럼 그냥 툭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아니니까 0이 안 나오겠지. 성립 안 하겠지. 그래서 거기다 절대값 씌워가지고 이게 거리 공식입니다 라고 외우는 거예요. 이것조차 모르는데 무슨 70번 하나 질문이야. 앞에 69번, 68번, 67번, 66번 다 질문이지. 시키야. 뭘 알아? 자,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다시 잘 들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은 있지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녀석은 일단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수직 표현된 걸 보니까 그 수직을 살려서 거리를 구해야 될 것 같기는 아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될 것 같기는 해. 근데 뭐예요? 여기가 수직이라서 빨간 색깔 점선과 실선의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AB가 바로 뭐야? 평행하고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구할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하자? 아무런 직선에서 두 직선 중 아무 직선에서나 점의 좌표를 아무거나 찾아. 제일 심플한 게 뭐야? 0,3이죠 뭐. 거기서의 수직 거리를 찾아주세요. 그게 거리가 똑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뭐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네요. x-y-1은 0까지의 거리를 구합니다. d는 뭐가 되어요? 루트 x의 계수 제곱 y의 계수 제곱 0,3을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루트 2분의 4니까 2 루트 2가 될 거고 그 길이가 결국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높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높이를 구할 방법이 없어. 왜? 이것도 원점이라는 점으로부터 결국 직선 AB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직선 AB의 방정식은 모르거든. 그래서 뭘 줬니? 넓이를 대신 줬잖아. 밑변이 2루트야. 높이를 곱해보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했을 때 그때 넓이 6이 나옵니다. 높이는 뭐가 되어야만 하죠? 3루트 2가 되어야만 하죠. 아, 거꾸로네. 높이를 줄 테니 그거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사용을 해서 뭐 해주세요? 직선을 거꾸로 구해주세요. 직선을 줄게 거리 구해봐가 아니라 거리 줄게 직선 구해봐야. 맞아요? 근데 직선을 그냥 아무렇게나 세우자니 AX, BY, C 너무 미지수가 많아.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을 구할 때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수직입니다. 얘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그럼 얘의 기울기는 뭐가 되어야만 해요? 그러면 직선은 어떻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형태를 바꿔줍니다. 다 좌변으로 넘어가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게 3루트 2가 되면 돼요. 루트 x에서 y에서 각각 제곱해서 더해 줍시다. 빵빵 넣어주세요. 그게 뭐가 돼요? 그러면 절대값의 c가 6이 되는 거니까 c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당연히 어떤 걸 답으로? 양수. 왜? 왜 c가 양수야? 넓이니까 라는 소리가 왜 나오죠? c는 그냥 y 절편일 뿐인데 y 절편이 양수니까 올라가 있잖아. 넓이니까는 넓이 밑변 너 거기서 끝났고 거리를 누가 음수로 잡았대? c를 양수로 음수로 잡을까 문제지. 거리는 절대값에서 해결됐는데 왜 그게 나와 이 새끼야. 밑에 있었으면 당연히 음수입니다. 답은 c는 얼마예요? 6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구해봅시다. 직선 AB의 방정식 정리하자. 얼마야? 요렇게 끝이 나는 거죠. 알았나?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를 풀어주고 나면은 굉장한 의문이 들어. 과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모르는 자네들이 어떻게 유형 28번 다 풀어왔지? 근데 왜 질문을 안 했지? 너 책 안 가져왔지? 책은 왜 집어넣고 뭐 하는 거야? 유형 28번 왜 질문 안 했죠 다들? 너는 숙제를 안 한 거고 끝까지 안 했다며. 네 답이 지금 앞뒤가 안 맞기 시작하잖아 임마. 숙제를 다 못해서 이걸 못 외웠습니다며 여기까지 안 했다는 얘기인데 방금 28번을 물어본 거는 이거는 여기는 몰라서 안 했습니다. 말이 안 맞지 않니? 꺼내봐 너 책. 자, 유형 28번 요거 질문 왜 안 했어요? 혜민 씨? 네, 바로 앞에 거예요. 조건희 씨? 당신은 왜 질문 안 했죠? 아, 넌 네가 질문 받았구나. 질문이 아니야. 저 안 해요. 현민 씨는요? 근데 왜 질문 안 했어요? 아, 숙제를 안 했다고 이쪽은? 아, 이런 젠장. 너 책 봐봐. 허허라. 이 자식이? 야, 넌 숙제를 끝까지 다 못했어. 이거 아니네. 하나도 안 했네. 왜 다 조금 한적하고 있어 너? 응? 그래서 책을 안 펴놨었구나. 아이고 얘들아 제발 공부는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닌 거 너희들도 잘 알잖아. 아 왜 들통날 거짓말을 하면서 왜 그냥 이 시간을 넘길라 그래. 엄청난 시간이에요 이거 지금. 너희들 등급 하나 올리기 위한 시간이야. 왜 얻어갈라는 생각을 안 해 이 시기야. 아 겁나 잔소리하게 되네 이게 오늘.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내 말에는 뼈가 있다. 자 계속 가보자. 유형 28번 펴봐. 자 지난번에는 조금 이제 L반도 있고 해서 좀 진도 나가느라 요거 충분히 못 풀어졌던 것 같기는 해. 갑시다. 이거 풀어졌었나? 63번? 안 풀어졌었나? 자,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너희들이 이제 고3이 될 때까지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한 10가지 가까이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원뿐만이 아니라 고3 때까지 항상이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삼각형이 어떤 식으로 생겨 먹었는지 대충이라도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야 뭐가 판단이 서 이게 정삼각형인지 직각삼각형은 아닌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도 점 3점을 주 제공을 하고 나서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 대충이라도 그림을 그려주세요. 아주 가볍게라도 괜찮으니까. 알았죠? 2,7은 대략 어디 있어요? 오른쪽 위로. 근데 위로 좀 많이 올라갈 거야. 한 3배쯤 올라가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어요? 왼쪽으로 2칸, 아래쪽으로 1칸. 여기에 있을 거예요. 4, 마이너스 3은 어디 있을까요? 대충 한 이쯤 역시 있을 거예요. 맞죠? 점을 찍고 나니까 뭐 느낌상 일단 정삼각형은 아닌 것 같고 살짝 의심되는 게 직각은 아닐까? 여기가 조금 의심되기 시작한다, 그치? 그러면 뭐 해봐? 길이들을 구해봐. 혹시 피타고라스 정리 만족할 수도 있으니까. 이 뭔지 까먹었네. A고 B고 C인가? 맞다. 그럼 A, B 사이 거리 찾아보세요. X 좌표 빼주면 4 제곱하면 16 Y 좌표 빼주세요. 제곱하면 8 64 16과 64를 더했어요. 얼마예요?
루트 80. 피타고라스 정리 쓸 거니까 괜히 또 뽑아내지 말고. BC 사이 거리를 구해봐. X좌표 둘이 빼보세요. 얼마? 6. 제곱하면 36. Y좌표 빼보세요. 얼마예요? 4. 빼고 제곱하면 4. 그럼 36에 4니까 루트 40. 근데 그림이 이상했었구나. 전혀 길이가 다른데, 그치? 일단 뭐 시작한 김에 AC 거리 구해보자. AC 거리 찾아주세요. 4. X좌표 둘이 빼면 2. 제곱하면 4. Y좌표 빼주면 얼마? 10. 제곱하면 100. 루트 104. 자, 피타고라스 정리 만족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한다, 그치? 그러면 이거는 그냥 구하는 거야. 이상하게 생긴 삼각형을 구하는 거야. 어떻게 해주는 방법이 있겠어? 중링으로 돌아가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삼각형 3개 빼면 넓이 구할 수 있어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2번 단원으로 생각해 봐야지. 그럼 2번 단원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B와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지. B라는 점의 좌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요. C라는 점의 좌표 4, 마이너스 3이니까 기울기 찾으러 가봅시다. 얼마예요? X값이 6만큼 증가할 때 Y는 2만큼 감소했어요. 6분의 마이너스 2. 다시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이 녀석의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줍시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에다가 4, 마이너스 3을 지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입니다. 됐지요? 양변 3배에서 정리 한번 해보자. 양변 3배 했습니다. 3Y. 자, 우변은 마이너스 X. 넘어왔습니다. X. 자, 우변 계속 정리한다. 3배 했습니다. 플러스 4. 마이너스 9. 맞니? 플러스 4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5. 넘어갔으니까 얼마? 플러스 5. 그래서 그 직선으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를 찾아주세요? 2,7까지의 거리를 찾아주세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됩니다. 맞나요? 그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삼각형 넓이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높이 구해보자. 루트 1 더하기 y 개수 제곱 9. 그쵸? x 개수 제곱, y 개수 제곱. 분해. 거리를 구하고자 하는 저 점 2,7을 대입해보세요. 2 더하기 21에 더하기 5예요. 얼마예요? 28? 루트 10분의 28. 괜히 약분하지 마. 어차피 곱하면서 소거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니까. 그리고 나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해? 높이는 있지만 밑변이 없다, 그치? 밑변 구하자. 아까 찾아놓은 BC 사이의 거리겠네. 그럼 답은 뭐예요? 루트 28분의 뭔 소리야? 루트 10분의 28 곱하기 밑변 루트 40 곱하기 2분의 1 약분해주면서 얘는 루트 4 2가 나온다, 그치? 약분하니까 답은 얼마예요? 2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번 단원에서 나오는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너무 귀찮아. 그래서 사각형에서 삼각형 아까 말한 거 3개 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나중에 고2가 되면 오히려 그걸 더 즐겨 쓸 수도 있어. 또 어떤 것도 있고 혹시 직각삼각형인지 아닌지 정삼각형인지 아닌지 각변의 길이를 구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건 언제 나왔었거든? 평면 좌표에서 했었잖아. 삼각형 넓이 구하세요는 평면 좌표에도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점과 점 사이 거리 배운 직후라서 세 모서리 길이를 구해주니까 하필이면 피타고라스 정리 만족하네. 직각삼각형. 하필이면 길이가 다 같네. 정삼각형. 그런 방식으로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있었잖아. 그게 여기도 당연히 적용되는 거지. 알았죠? 그냥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삼각형 넓이 구하는 또 다른 공식 하나 알아두세요. 무슨 공식? 신발끈 공식이라는 게 있어. 내가 가르치고 있는 여러 학교들 중에 신발끈 공식을 서술형에서도 맞다라고 해주는 학교는 딱 한 학교. 그게 평내고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신발끈 공식 절대로 쓰지 마세요. 교육과정에 있는 거로만 무조건 쓰세요 라고 하는 편이고, 평내고는 뭐 혹시 모르니까 잘 알아도 평내고는 교육과정에 없는 것들도 만점으로 쳐줍니다. 이번 시험같이 독특하게 너무 쉽지 않은 이상 항상 교육과정 외의 공식들도 맞다고 해줬어요. 인정을 해줬어요. 참고는 하세요. 아무튼 신발끈 공식으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잘 기억해두세요. 언제 사용을 하는 거냐면 세 점의 좌표가 모두 주어질 때,
알았죠? 자, 지금 문제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 어차피 공식화 해야 되니까. 아니다. 그냥 할까? x1, y1. b라는 점은요. x2, y2. c라는 점은요. x3, y3라고 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사실 이게 언제 나오는 거냐면 예전입니다. 거의 뭐 조선시대죠. 내가 공부하던 고등학교 시절 행렬을 배울 때 행렬에서 나오는 공식이에요. 지금은 써먹기만 하는 거야 그냥. 왜 그런지는 모른 채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절대값을 쓰는 건데 아래쪽으로 길게 내려서 써요. 조용히 하세요 너는. x1, y1 x2, y2 x3, y3 해놓고 나서 x1, y1을 다시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네. 알면은 푸세요. 모르면은 써먹던가. 아 맞아 나 저거 본 적 있어. 이거는 모르는 거야. 알았어? 12번째 얘기합니다 이거는. 요 순서로 서로 곱해주고 더하는 겁니다. 알았죠? 2분의 1 뒤에 절대값을 쓰는데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3, y1 순서로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순서로 곱합니다 또. 그래서 꼬인 게 신발끈 같다 그래서 신발끈 공식이라 부르는 거야. 빼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x2, y1 x3, y2 x1, y3 그리고 나서 절대값 닫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삼각형 넓이가 나옵니다. 여기다 한번 적용해보자. 근데 얘들아 한 번 더 써야 되는 x1, y1은 기왕이면 심플한 걸로 가세요. 음수 같은 거 하지 말고. 실수할 요소가 크니까. 그럼 이거 삼각형 넓이 공식 어떻게 구하면 됩니다. 2분의 1의 절대값 2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3 27 요 순서로 곱해보자.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28입니다. 빼기 요 순서로 곱해주세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절대값 씌우는 거예요. 계산 마무리 지어볼까? 32 마이너스 24 32에 마이너스 24를 뺄 거니까 플러스 24 50, 60 맞나? 아이고 기억이 안 나. 32에 그새 까먹었어. 얼마야 이거? 24 맞지? 더했어요. 56이네요. 2분의 1배 붙입니다. 28 이렇게 나온다고. 알았죠? 학교쌤이 알려주는 게 교육과정에 있는 것만 알려주라고 보장된 거는 없잖아. 너희들은 학교 시험을 벗어나서 수능이라는 걸 쳐야 돼.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는 배우는 거를 우리 학교에서는 안 알려주면 얘들이 수능에서 피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과정이 없지만 알려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첨언을 하실 거야. 알려주고 나서 이거 교육과정 없는 거야 까지만 나오면 예를 들어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 이거 교육과정이 없는 거야 라고만 얘기를 해주면 서술엔 쓰란 얘기야 쓰지 말란 얘기야? 쓰지 말란 얘기 아니냐? 그리고 거기서 서술에서 써도 돼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써도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모의고사 이거 이런 것도 있는데 알아두면 좋아 정도로 나오면 그냥 교육과정 없다는 얘기 아닐까? 그거는 눈치껏 받아들여야지. 교과서에 없잖아. 교과서에 없는 건 교육과정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이 얼마만큼의 범위에서 받아들일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야 돼. 고지 것들을 쌤이 알려줬으니까 써야지 하지 말고. 알았죠? 선생님들 뒤통수 잘 때립니다. 왜? 사람이거든. 교육까지 없는 걸 주는 경우 많지. 그거는 이제 너희들 위해서 또는 습관상 해오다 보니까 인 경우들도 많은데 싹 알려주고 나서 야 이거 교육까지 없는 거라고 내가 수업 중에 얘기했잖아 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안 쓰는 게 안전해요. 덕소고는 내가 알기로 신발끈 공식 인정 안 해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무조건 거리를 구하라고 했었어요. 알았죠?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몇 번? 자취번. 자취라는 건 있잖아. 너희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절대로 아니래요. 근데 내가 72번 별표 치라고 했었나? 왜 했었던 것 같지? 유형 30만 통째로 치죠. 지난번에 했는데
문제를 풀어줬다는 게 아니라 이거 표시해놔 까지는 했었을 텐데. 아님 말고 뭐 일단 가보자. 시간이 좀 부족했나 보다 안 했으면. 자취의 방정식 다시 한번 완성해 봅시다. 자취의 방정식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정리라는 걸 해둔 거야. 어려우니까. 그럼 정리를 해놨으면 너희들은 써먹어야지. 어렵다고 그냥 어려워요. 다시 풀어주세요. 다시 풀어주는 거 듣는 거는 너희들 게 아니에요. 알았죠? 결국은 너희들이 한 번은 해내야 돼. 그렇게 한 번은 스스로 해내라는 의미에서 계속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취의 방정식을 나처럼 나만큼 정리해주는 사람들도 드물어. 왜냐면은 적당히만 해줘도 애들이 할 줄 알아야 하거든. 정리를 일부러 안 해주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겠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너희들 걸로 만들어야 되고 한 번은 너희들 힘으로 풀어야 자취가 해결이 돼. 안 풀면 그냥 시험 전날까지 내가 100번을 설명해도 그냥 너희들이 안 풀어보거나 그냥 모르겠다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내 설명만 들으면은 결국 시험날 만나도 또 틀려요. 자취는 너희들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틀. 조건식이 주어집니다.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내가 그때 그래서 지난번 금요일 날 막 하다가 조건식이 주어집니다. 조건이가 아니라 조건식이요. 이 얘기까지 했었는데 L반 A반 가르치실 때 저 건이 저기 앉아있을 때 내가 했던 얘기거든. 근데 내가 설명했어 분명히. 그게 왜 안 들었다는 거야? 자, 아무튼 가자. 조건식이 주어지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나뉩니다. 그리고 조건식 말고 움직이는 점이 하나가 더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데 조건식이 주어지는 경우는 그냥 모든 자취에서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풀이에요. 물론 독특한 게 두 개가 더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각의 이등분선이고 두 번째가 오늘 하는 원에서 나오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기본적인 풀이는 뭐냐면 문제에 뭐라 나오냐면 무엇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를 구하시오 라는 식으로 문제에 주어진다 그랬지. 그럼 기본적인 풀이는 뭐가 되냐면 자취를 그리고 있는 점이 있으니까 그 점은 점 P라고 할 수도 있고 점 Q라고 할 수도 있고 점 A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중점 하면서 나올 수도 있어. 어찌됐건 한 점이 있을 거야. 그 점의 좌표를 항상 미지수 x, y로 잡아주세요. 왜?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틀리거든. A와 B로 잡아놓으면 그 A, B를 상수로만 자꾸 보는 이상한 병에 걸려있어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은. 그래서 x, y로 둬야만 너희들이 미지수로 볼 줄 압니다 라는 의미에서 x, y로 두라 그랬어. 그러면 질문을 하기 전에 저 문제를 풀 때 뭐 해봐야지? x, y로 일단 잡아봐야지. 안 잡고 계속 머리로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한글로 나오든 식으로 나오든 내가 써주지 않고 말로 하는 걸 너희들이 잘 들어야 된다. 말로 하는 거. 쓰는 거는 너희들 강의 영상 다시 보거나 필기만 해나가도 그때 볼 수 있어. 거기에 집중하지 마. 말로 하는 걸 잘 들으세요. 무엇을 만족하는 이라는 이거 자체가 조건이야, 조건. 그 조건을 분명히 P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뭔가 얘기를 해줄 거야. 한글로 얘기를 하든 식으로 얘기를 하든 P에 대한 얘기일 거거든. 그래서 그 P에 대한 얘기를 뭐로 바꿔주세요? 그냥 P라는 점을 x, y로 했으니까 그냥 x, y에 대해서 표현을 하라고. 그 표현하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P라는 점에 대한 그 한글로 나와 있는 식을 그냥 P라는 점의 좌표를 쓰란 얘기야. 써서 식 자체의 표현을 바꿔보세요 라는 얘기야. 대입해보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그 식을 뭐 하기만 하면 정리하면 답이거든. 정리를 모르겠어요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두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것을 만족하는 이래잖아. 그리고 P의 자취거든. 그럼 너희들은 x, y로 잡아야지. 그리고 나서 한글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그냥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같은 거리에 있다. 누가? P가. 라는 조건 P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뭐합니다? 같습니다. 한글로 주절주절 P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를
x, y라는 점을 이용해 보라니까.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면 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같다 하면 되잖아. 그걸 식을 쓰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뭐가 됩니다? 루트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분의 x, y를 집어넣으세요.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선생님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은 0이잖아 라고 하는 거는 나 진짜 때려버린다. 얘가 0이라는 거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넣었을 때 0인 거고 지금은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닌 거 알고 있다. 다른 xy 넣은 거야. 0 아니야. 알았죠? 그 정도 상식은 있어야지. 생긴 거 그대로 0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얘랑 같습니다. 누가?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분의 또 저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 찾는 거는 너희들의 몫이에요.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내가 말로만 한 걸로 풀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 이후는 다시 들어봐야지. 오케이? 오케이? 됐죠? 갑니다. 양변 루트 5 곱해주세요. 그러면 양변에 뭐가 나왔어? 양변의 절대값이 나옵니다. 요거 해결하는 거는 고1 때 지금 끝내놓으세요. 두 개 모두 다 절대값입니다를 만족하는 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제곱은 아니야. 제곱은 크기까지 바뀌어버리잖아. 그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양쪽의 너네 이거 어떻게 푸냐? 제곱 안 하잖아. 그치?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있잖아. 절대값을 루트면 양변 제곱이 맞아. 정확하게 절대값뿐만 아니라 루트 때문이지. 근데 절대값은 절대값 이런 걸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면 첫 번째 둘 다 절대값을 그냥 풀어주세요. 방학 때도 했던 얘기입니다. 그냥 절대값을 풀어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둘 다 양수입니다가 아니라 둘 다 부호가 똑같습니다라는 의미예요. 둘 다 음수라서 절대값을 풀어줄 때 마이너스가 붙고 마이너스가 붙으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다시 플러스 된단 말이야. 그걸 한 방에 아우르는 말이에요. 즉 둘이 뭐하다? 절대값 속에 있는 놈의 부호가 똑같은 경우 그리고 부호가 다른 경우는요. 둘 중에 아무 데나 한 군데다가만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얘가 양수고 음수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호가 반대인 걸 의미합니다. 알았죠? 답 정리합시다.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넘어갑니다. 3x 플러스 3y는 0 즉 x 더하기 y는 0이에요. 두 개의 직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걸 찾아주세요니까 얘가 답인 거지. 답은 몇 번? 4번. 알았어요? 자취의 방정식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정리하는 과정이 지금 질문인 거는 요거는 절대값은 절대값이라 좀 독특하니까 질문인 거고 큰 틀은 평저에서 했던 1010번, 1011번, 1012번이랑 똑같습니다. 알았죠? 자취 2번 이상 설명 더 듣지 말고 집에 가서 꼭 너네가 꼭 풀어봐야 돼. 내가 설명을 했던 문제를 가지고 집에 가서 또 풀어봐. 보고 풀면 의미 없고 기억을 떠올리면서 풀고 그리고 나서 뭐 얼추 맞았다 그거 의미 없어요. 스스로 풀어야 된다. 스스로. 알았지? 뭐만 떠올리면서? 얘만 떠올리면서. 알았죠? 알았죠? 알았냐고? 자, 그럼 여기서 몇 번? 73번으로 가볼 건데 P라는 점에서 두 직선으로 수선의 발을 낼 잠깐 시간 줄까? 시간 줄까? 정리하고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리 마저 하세요. 73번으로 갈게요. 자, 73번도 역시 마찬가지. 점 P에서 두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R과 S라고 부를게. 근데 PR, PS 저 PR, PS는 점과 점 사이 거리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야? PR이 뭐예요? 점과 점 사이야? 점과 직선 사이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다. 그치? 어느 한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거리를 구하는 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잖아요. 됐죠?
그러면 P라는 점으로부터 R까지의 거리, S까지의 거리가 블라블라가 되도록 만족시키는 오케이 나온다. 뭐야? 점 P의 자취. 그럼 P라는 점을 뭐로 잡으세요? X, Y로 잡으세요. 자취를 그리고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뭐 해줘? 다시 이 식을 만족시킵니다. 를 말 그대로 식으로 써야지. PR이 뭔데? P로부터 첫 번째 직선까지의 거리. PS 뭔데? P라는 점으로부터 두 번째 직선까지의 거리. 가자. 루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X계수 제곱, Y계수 제곱해서 분모로 씁니다. 분제에다가는요. X, Y를 대입해 주는 거죠. 근데 직선 밖의 점이라 0은 아니야. 랑 2배. 자, PS는 너희들이 직접 구해봐. 뭐 분해? 분모부터. 루트 1 더하기 4분의 분자는 뭐예요? 절대값에 x 더하기 2y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야. 할 수 있잖아. 왜 안 해오고 난리예요? 됐죠? 그거 이제 해결해주면 됩니다. 어머, 이번에도 양변의 루트를 곱해주고 나면 이 이상한 게 좀 이상하게 붙어있긴 하지만 절대값은 절대값이야. 그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맞니? 예. 첫 번째. 다리야. 2x-y-1은 2x 플러스 2y-1. 양쪽을 전부 다 절대값 어떻게 뗐어요? 그냥 뗐어요. 이거는 부호가 같은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일게. 뒤에는 2 붙어 있으니까 하나의 부호를 바꿨어요. 그거는 뭘 의미하게 되는 거지? 부호가 반대인 걸 의미합니다. 즉 모든 걸 다 해결한 겁니다. 맞나요? 맞나요? 맞냐고? 예. 해결해보자. 2x는 2x 사라지셈.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4y 마이너스 2 넘어갑니다. 5y는 넘어갑니다. 1. y는 뭐예요? 5분의 1. 직선 중에 y는 5분의 1. 상수함수 같은 거 얘기하는 거다, 그치? 두 번째로 갑니다. 넘어갈게요. 4x. y 넘어갈게요. 3y. 1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3. 됐나요? 오케이? 예. 그래서 두 개 모두 직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두 개 모두 다 답이라고요. 오케이? 뭐 별다른 조건 없잖아. 뭐 x는 5분의 3이 아니다. 이게 뭐야? 그냥 뭐 근데 x는 5분의 3이 아니라 왜 나오는 그건 나도 모르겠어. x는 5분의 3이 아니다. 나도 그건 모르겠다. 왜 나오는지. 의미 없는 것 같긴 해. 글쎄다. 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예. 5분의 3이 뭘까? 거슬리네 되게. 연립한 걸까? 연립한 건가 보다. 즉 두 직선의 교점이 5분의 3인가 보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알았죠? 예. 자, 아무튼 계속 갈게요. 자, 그러면 몇 번? 중요한 거 하나 나오죠. 몇 번? 72번. 이거 내가 설명 안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기서 찾아봐. 자체 방정식에서 이 문제. 어디 있어? 그렇지. 내가 따로 빼놓은 것 중에 누구? 각의 이등분선. 따로 빼놨지. 왜 따로 빼놨지? 뭔가 좀 독특하다 그랬거든. 자, 왜 뭐가 독특하냐면 지금 미리 정리 잘 해두세요. 자취의 방정식 중에 각의 이등분선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두 개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면 각의 이등분선은 있잖아. 문제 속에는 자취라는 말이 없어. 근데 풀이를 할 때에는 자취인 것처럼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해석을 달리 해야 돼. 알았지? 해석을 어찌할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독특한 이유는 문제에는 눈을 씻고 봐도 자취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실제 풀 때는 자취가 아니게 풀어야만 해. 그게 좀 독특하거든요. 알았죠?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원은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가계 이등분선, 지난번 숙제에서 나왔던 가계 이등분선 마무리 지어보자. 문제를 다시 한번 잘 봐. 가계 이등분선이라고 했지 자취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맞나요? 자, 그럼 가계 이등분선 어떻게 가는 거냐? 두 직선이 있을 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합시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등분 된다, 그렇지? 물론 이쪽 각을 이등분할 수도 있어요. 뭘 이등분할지는 몰라. 즉 답은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근데 뭐가 어찌됐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각이 똑같으니까 각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길이가 똑같습니다. 즉 합동이 나와요. 넓이가 왜 나와? 합동이 나와요. 그래서 거꾸로 자취처럼 해석을 하러 갑니다. 자취로 안 나와 있었지만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냐면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72번은 내가 푸는 건 아니야. 말로만 할 거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뭐 일단 두 개가 나오니까 기억과 니은 둘 다 답이 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뭐야? 그때 해석을 하기를 뭐처럼 해석해야 된다? 71번처럼 해석한 겁니다.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자취, 점의 자취. 알았지? 그래서 71번 문제를 풀어본 방금 그 풀이가 72번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알았죠? 물론 71번은 같은 거리 맞네. 아니야. 요거다, 그치? 알았죠? 네, 그렇게 푸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취 문제예요. 끝. 그럼 오늘 이제 뭐 하러 갈 거야? 원의 방정식 하러 갈 거야. 자, 원방에 대한 얘기 가볍게만 하고 잠깐 쉴게요. 이거 지워도 돼? 위에 한두 줄만? 두 줄은 지워도 되지? 가계 이등분선 위까지만 좀 지울게요. 자, 오늘 하는 게 뭐라고? 원의 방정식. 요거 필기한 사람들은 잠깐만 멈추세요. 이거 얘기만 하고 바로 쉴 거니까.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자꾸 꽁시랑 되는 이석형 씨. 원의 정의가 뭐예요? 원이요? 그거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뭐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 혜민 씨, 원의 정의가 뭐게요? 방금 이제 석형이가 그림으로 대충 그린 거는 각이 없는 도형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되는데 그게 각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원이 된 건 아니거든. 타원도 있어. 곡선을 둘러싼 이상 찌글찌글한 것도 있고. 현민 씨, 원이 뭘까요? 그렇지. 오케이, 거기까지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아요. 원이라는 녀석의 정의는 한 점으로부터, 이건 안 써도 돼. 이건 상식인 거니까 그냥 같은 거리에 있는 또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라 불러. 원래는 집합인데 일단 요번에는 자취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도 맞아요. 이때 한 점의 좌표를 내가 뭐라고 해볼까? A, B라고 해볼게. 같은 거리만큼 떨어졌어요. 그 거리를 R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까지 어떤 점이 있어. X, Y로 잡았을 때 그 점으로부터 저기까지의 거리는 R입니다. 항상 상수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식이 나오겠니?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맞아? 이것도 원방이야. 근데 이거를 루트 굳이 있을 필요 없지. 왜? R은 어차피 거리라서 양수로 어차피 항상 양수로 갈 거거든.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해 둔 겁니다. 알았나요? 그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취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았죠? 원방이 자취의 방정식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정식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럼 이제 남은 시간 쉬었다가 뭐 할 거다? 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 배우러 가보죠. 알았지?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아니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원방으로 갑시다. 원의 방정식. 자, 아까 얘기했던 원의 방정식. 요거다, 그치? 자, 근데 지금 현재 저 녀석을 보면 저 원의 방정식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누구 있죠? 원의 방정식을 보면서 찾을 수 있는 게 뭐뭐 있지? 원의 중심. 중심과 우변에서 반지름.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즉,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중심과 반지름이 모두 다 주어져 있다. 그래서 얘는 뭐라 부른다? 표준형이라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을 전개를 해버리게 되면 x는 제곱이고요. y도 제곱이고요. x는 1차 항이 나오고요. y의 1차 항도 나옵니다. 전개 보면 상수항 R제곱 넘어와서 상수항도 발생하죠. 좌변으로 몽땅 넘겨놨어. 얘는 이제 1과 2, 1,2 같은 걸 대입하기 굉장히 쉬워졌죠. 얘는 뭐라 불러요? 일반형이라 부릅니다. 일반형이 사용되는 용도는 사실 두어 가지 정도밖에 없어.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표준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 도형이니까. 그림으로 접근을 하려고. 알았죠? 자, 아무튼 일반형과 표준형에 대한 얘기고 표준형 말고 일반형에 대한 얘기는 조금 있다가 두 개 얘기하도록 할게요. 바로 할까? 일반형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면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일반형을 쫙 준 대신에 원이 되기 위한 조건과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거는 너희들이 일반형으로 바꾸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그걸 보고 판단하는 용도고, 두 번째, 너희들이 일반형으로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한 두 가지쯤 됩니다. 하나는 세 점을 지나는 원에 대한 얘기. 또 하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 그 중에서 요 두 개는 문제를 확인하도록 하고, 세 번째 녀석은 지금 바로 공식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근데 내가 바로 넘어왔어. 일반형에서 할 얘기가 있다 없다? 없다. 교재 162페이지 잠깐만 펴볼래요? 162페이지로 가보면 거기 위에 네모 박스, 원의 방정식 괄호 2번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건데, 거기에서 중심이나 반지름, 거기 식 봐봐. 더럽다, 그치? 너희들이 이거 외우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지워버려도 상관없어요. 얘들은 절대로 외우는 게 아니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는 2차식으로 접근하는 거지 공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럼 나는 그 밑에 있는 10-2번 네모박스 그거 설명하러 가는 겁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러 가는데, 뭔가 이름이 직선에서 비슷한 거 했던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
직선으로 넘어가 보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했었어. 그 두 직선이 만약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플러스 b'의 y 플러스 c'은 0입니다로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공식을 만들라고 했었냐면 여기 손으로 열심히 콩콩콩콩 찍은 두 사람 누구야? 이거 다 소현민 씨, 조혜민 씨 손바닥 자국이죠, 이거 다. 어? 손가락으로 막 쿵쿵쿵 찍으면서 뭔가 설명했네, 아까 말하다 보니. 그치? 아, 너 아니야? 그럼 혜민이네. 나는 이걸로 했어. 자, 갑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을 만들려면 한 직선은 는영만 떼고 그대로 써주세요. 이것도 오늘 질문이 없었네, 그러고 보니까. 이상한데. 두 번째 직선도 그대로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둘 중 한 군데다가 K를 붙이고 는영을 쓰면 직선 완성된 거야 라고 했었잖아.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원이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블라블라 하세요 라고 하는데 쟤도 마찬가지지만 그 두 원은 표준형으로 주어지더라도 너희들은 일반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을 만들러 가느냐? 똑같습니다. 하나는 그대로 쓰세요. 는영만 떼고요. 다른 하나는 그대로 쓰세요. 는영만 떼고요. 근데 둘 중에 아무나 하나만 앞에 K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는영을 붙여주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도형의 방정식이 됩니다. 근데 저기서는 내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도형이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죠. 이 K가 얼마냐에 따라 도형이 좀 바뀌거든.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X제곱과 X제곱을 빼버리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X에 대한 이차항이 없어져요. Y제곱과 Y제곱도 뺐기 때문에 없어졌어. 그러면 이차항과 이차항이 없는데 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니겠죠. 얘는 직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X에 대한 1차항과 Y에 대한 1차항과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진 도형. 그리고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게 되면 이 차항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 계수는 1 더하기 K, 1 더하기 K가 있으니까 양변을 1 더하기 K로 나눠주면 결국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나옵니다. 무슨 도형이 만들어져요? 원이 만들어져요. 둘 중에 누가 중요하게? 직선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그냥 둘이 K는 마이너스 1 넣으면 돼요. 근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직선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너희들이 스스로 정리를 해야 돼. 그걸 못하니까 내가 시험 대비 교재에 정리를 해뒀어요. 그거는 그 교재 만나면 더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요 직선을 우리는 뭐라 부르죠? 공통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직선의 방정식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케이? 잘 기억해두세요. 그러면 이것까지 한번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1125번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며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다 보니 중심의 좌표 반지름이 필요한데 중심이 X축 위에 있대. 중심의 좌표를 A, 0으로 잡아봐야지. 근데 중심이 A, 0에 있으면 마이너스 1, 2랑
0,1은 지날 때 어떻게 지나줍니다? 이렇게 지나주겠지.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A를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성질이 하나 나옵니다. 거리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중심의 좌표를 찾고 시작을 합니다. 뭐요? 각 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둘이 서로 똑같습니다. 라고 A 플러스 1의 제곱에 더하기 4 루트는 A제곱 플러스 1의 루트 둘이 같습니다. A제곱 사라지니까 2A가 남죠. 상수항은요 1 더하기 5 1 더하기 4 5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4 A는 얼마예요? 그럼 중심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2,0이 됐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요 루트 5가 되겠죠.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직선에서는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면 그걸 바로 사용을 하면 되고 또는 안 주어지게 되면 점과 기울기를 찾으면 된다 그랬어. 원입니다. 원방을 찾으려면 중심과 반지름을 찾는 데 집중하세요. 어떤 성질들에 의하여 그게 나오는지는 문제마다 달라지긴 하겠지.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됩니다? 저 두 개를 가지고 원방을 만들어 보자. 그럼 뭐야? x 플러스 2의 제곱에 y 제곱은 5예요. 이렇게 나오면 끝납니다. 알았죠? 오케이? 이게 원방이에요. 시작부터 쉽지 않다, 그치? 됐죠? 오케이? 예. 요 유형 자체를 잘 익혀두세요. 25번. 자, 29번으로 갑니다.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에 대한 얘기예요. 지름의 양끝점을 제공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난이도가 뚝 떨어지죠. 왜? 지름의 양끝점이라고 하면 결국 그 두 개 연결하면 지름이 되는 거고 중심은 어디 있어? 정중앙에 있을 거거든. 그럼 얘가 현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에요. 5,1이에요. 중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게 바로 센터가 되니까 원방 끝났네요. 반지름의 길이 하나, 이쪽으로 찾자. 반지름의 길이 하나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얼마죠? 5가 된다. 어떻게 바로 찾아요? X좌표의 차 3, Y좌표의 차 4, 3대 4대 5 그거 쓴 거야. 그렇게 해도 되고 또는 피타고라스 써도 상관없고. 그럼 답은 이게 답이죠. 됐나요? 오케이? 근데 뭐 물어보는 거냐? A, B, R 묻는 거였어. 그럼 A는 2, B는 마이너스 3, R은 5. 됐죠? 그거 가지고 뭐 하래? 더하래요. 다 더하래요? 답은 얼마예요? 4가 되겠네요. 됐죠? 두 문제 호다닥 풀어버렸는데 이해되나요? 오케이? 현민 씨 알겠니?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32번을 한번 풀어보자. 자, 원방도 마찬가지야. 직방처럼 뭔가 공식은 몇 개 안 배운 것 같은데 자꾸 문제를 막 이거 푸세요 저거 푸세요 하다 보니까 평소 내가 해주던 것처럼 내가 이거 풀어볼게 너는 이거 풀어봐 또 내가 풀어줄게 너네 이거 풀어봐 하기에는 너무 많은 유형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가는 내일 모레 돼야 끝날 똥 말똥 다다음 시간이 돼야 도형의 방정식이 겨우 끝날 것 같아서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오늘은 도형의 방정식은 오늘은 내가 각각의 유형들의 문제를 쫙 풀어줄 테니 너희들 걸로 잘 만들어 두세요. 알았죠? 갑니다. 32번. 다음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도록. 아, 바로 뭐야? 요거다, 그치? 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처음에 주어지는 것 자체가 일반형이야. 아까 말했듯이 원방이 되려면 이라는 문제는 너희들이 일반형을 쓰는 게 아니라 일반형을 주어진다는 얘기였어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표준형으로 고쳐보는 거야. 표준형으로 고치는 방법은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죠.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2차식 만들어 가는 겁니다. x에 대한 2차식,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입니다. y는요,
y 플러스 2a의 전체 제곱이죠.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서 좌변에 존재하지 않았던 누가 a제곱이랑 4a제곱, 즉 5a제곱이 갑자기 생겼다, 그치? 그럼 그게 어디로 있어야 돼? 우변에도 똑같이 더해줘야지. 그리고 하나 더, 원래 존재했던 5는 없어졌어. 없어지면 안 되죠. 우변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원이 되도록 이라는 얘기야. 뭐야? 요거 가지고 찾는 겁니다. 얘가 뭔데? r제곱이 뭔데? 양수. 그래서 얘가 양수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상수항이. 건이야, 잠을 깨야지. 그러면 뭐예요? a제곱은 1보다 큰 거니까 요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됐죠? 답은 몇 번? 4번. 되었니? 다들 됐니? 현미 됐니? 여보세요? 건이 됐어? 글쎄요는 뭐야, 엄마? 왜? 어디가 이해 안 돼? 다들 왜 대답 안 하는 거야? 석현이 뭐 어디가 이해 안 돼? 중간에 보신 것 같은데 어디부터? 그 5a 제곱 마이너스 이거 거기서 적으신 것 같은데. 갑자기 0보다 커지는 것부터? 아니, r제곱이잖아. 반지름 제곱이에요. 당연히 양수지. 제곱은 양수잖아. 그냥 실수란 얘기야. 허수가 아니라. 그 성질로 가능한 실수. 오케이? 반지름은 당연히 실수. 그 중에서도 양의 정수. 0도 아닌.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0보다 크다가 돼야 된다고. 그걸 가지고 범위 만들었고, a제곱이 1보다 크기 위해서는 a가 1보다 크거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돼야지. 어디 맞냐? 어? 예. 자, 그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33번도 마찬가지. 굉장히 귀찮은 문제겠다, 그치? 난이도는 한데 계산은 귀찮을 거야. 상수항이나 우변으로 r제곱 넘겼을 때 그게 양수인 것들만 답으로 써주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밑에 1134번은요. 역시 마찬가지. 반지름의 길이가 1 이하인 원을 나타낼 때. 아, 그러면 얘는 뭐겠어? x에 대한 제곱식, y에 대한 제곱식 만들고 나서 우변으로 넘겼는데 그 넘어간 식이 일단 양수긴 양수인데 반지름이 1 이하인 원이라 그랬어. 그럼 어떤 양수야? 1보다 작거나 같은 양수겠지? 그 범위를 써달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럼 여기에 k가 들어가 있으니까 k의 범위가 막 나오겠지. 부등식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됐나요? 예. 다음 1136번. 자, 요 문제 좀 잘 봐둬라. 교육과정에 아니야. 교육과정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넓이를 구해주세요는 반지름을 찾아주세요. 반지름을 찾으려면 원방을 찾아야지. 그치? 자, 원방을 찾아주세요입니다. 근데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요 문제는 풀이 방법이 사실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첫 번째,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세 점을 대입하는 문제. 그치? 맞아? x제곱, y제곱, ax, by, c는요. 이게 중심이나 반지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원방을 처음부터 찾아야 돼. 근데 원방에는 미지수가 3개가 존재합니다. 중심을 몰라도 a, b, r, 일반형으로 넘어가도 a, b, c, 미지수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 3개가 제공돼요. 왜? 대입하면 연립하라고. 식 3개가 나오니까. 근데 여기다 대입하는 멍청이는 없겠지. a, b 어차피 전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로 갑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넣어줘요. 마이너스 2, 1을 넣어줘요. 1, 0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3개의 식을 뭐 해주는 거야? 연립하면은 ABC가 나옵니다. 그렇게 푸는 풀이가 하나 있어요. 그거 얘기했던 거야, 내가. 세 점을 지나는 원. 근데 요새는 이런 식으로 풉니다, 안 풉니다? 안 풀어요, 요새는 잘. 왜냐하면
교육과정에서 미지수 3개짜리 연립하는 방정식은 사라졌거든. 그래서 요즘은 보통 이 1번 풀이를 사실은 쓰지 않습니다. 단 만약에 세 점 중 하나가 원점이 있을 경우에는 자주 씁니다. 왜? 0,0은 넣자마자 C가 나오기 때문에 연립형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지. 미지수 2개만 연립하면 되는 게 되는 거지. C를 0으로 찾고 시작할 수 있잖아. 맞아요? 0,0 넣어주면 결국 얘는 C가 0이 돼요. 그래서 미지수 2개 연립이라서 그때는 씁니다. 근데 지금은 0,0이 있어요? 아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미지수 몇 개 연립해야 돼? 3개 다 연립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요즘은 만약에 이 문제라면 이거보다 다른 풀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거는 상식으로는 알아두세요. 그래서 2개의 풀이를 알려주는 거야. 두 번째 풀이로 갑니다. 어떻게 풀어주냐면 원의 뭐라고? 성질 쓰러 갑니다. 성질. 뭐냐면 원 위에 있는 세 점은 어딘지는 모르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뭐 하게 되거든? 다 똑같게 되거든. 그걸 살려주는 거야. 중심 사이의 거리, 이게 반지름이니까 는 R이라는 미지수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결국 미지수는 3개가 돼요.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요 둘이 같습니다 해서 A, B에 대한 식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요 둘이 같습니다 해서 A, B에 대한 식 하나. 미지수 2개만 써서 연립하라는 얘기야. 결국 오지게 귀찮은 문제라는 거는 맞아. 결국 연립이거든. 그래서 내가 안 풀 거예요. 날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집에서 풀어보세요. 나는 연립을 극혐합니다. 알았죠? 연립은 너희들이 할 수 있잖아. 알았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중심을 뭐라고 해볼까? 중심을 보통 C라고 하는데 C는 있으니까 P라고 한다면 AP는 BP. 뭐 AP를 쓰든 BP를 쓰든 상관없이 2개를 써서 A와 B라는 식에 대하여 연립하러 가는 거예요. 즉 중심을 먼저 찾아서 반지름은 다시 한번 계산해서 찾으라는 얘기지. 알았죠? 그렇게 푸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알았니? 오케이. 그러면 원의 넓이가 나온 게 말이 안 나오냐. 원의 넓이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원의 방정식이나 원의 반지름을 찾을 수 있는 식이 아무튼 먼저 주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든 방정식을 구하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네. 요거까지 일단 잘 기억해두세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일단 몇 번 문제로 잠깐 넘어가냐면 오늘 여기서 했던 거 먼저 쫙 하고 올게. 저 뒤에 유형 10번으로 갔다가 올게요. 유형 10번으로 가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1157번 문제가 나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하여 라고 합니다. 알았죠? 이거 지워도 돼? 쓰고 있어? 혜민이 넣어요. 30초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서 얘는 뭐예요? 공식을 쓰는 겁니다. 자, 근데 다시 여기 잘 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두 원의 방정식을 뭐 해주세요? 마이너스 1. 뭐야? 빼주는 거예요, 그냥. 알았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두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만든 다음, 뭐 전개하라는 얘기지. 일반형으로 만든 다음 두 원을 빼버리면 끝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정도 암산을 할 수 있겠지. x제곱 블라블라 전개해서 4도 넘어와야 된다.
얘도 우변 쫙 정리해서 9 넘어와서 둘이 뭐 하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만약에 실수 자주 하는 사람들은 전개하고 전개해서 진짜 빼는 과정을 식을 한번 쓰세요. 안전하게. 알았죠? 나는 일단 암산하러 갈게. x제곱에서 x제곱 뺍니다. 사라져요. y제곱에서 y제곱 뺍니다. 사라져요. 그러면 1차항 없어 2x를 뺐습니다. 마이너스 2x. 상수항을 한다. 건이야. 2ay에서 1차항 없습니다. 뺍니다. 2ay. 그 다음에 상수항. 여기 뭐 있어? a제곱 마이너스 4요. 여기 상수항 뭐 있어?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을 뺍니다. 플러스 8.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남은 식들 정리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2ay 플러스 a제곱에 플러스 4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근데 그 녀석이 뭐 한대? 이 직선과 수직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직선의 수직 관계 어떻게 판단하라 그랬어? AA 프라임 더하기 BB 프라임은 1입니다 라고 했었잖아. 0입니다 했었잖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는 두 직선이 모두 다 표준형으로 나와서 기울기를 찾을 수 있을 때 하는 작업이고,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는 AA 프라임 플러스 BB 프라임은 0입니다. 외워야 된다고 했었죠. 언제까지 기울기 바꿀 거야? 그럼 x의 개수 둘이 곱합니다. 마이너스 4. y의 개수 곱합니다. 플러스 2a. 둘이 더해졌어요. 얼마예요? a는 얼마예요? 끝. 이거다. 알았죠? 어려운 거 아니야. 공식 자체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셨죠? 아셨죠? 자, 근데 여러 가지 표현 방식들이 있어. 요 녀석을 내가 싹 지금부터 정리하면 너희들 오늘 머리 터져요. 너희들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해야 돼. 근데 그거를 내가 교재로 만들어 두긴 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할 건데, 예를 들어서 59번 문제. 한 원이 두 번째 원의 둘레 이등분. 이거랑 건이야.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는 것. 요런 거라던가. 혹은 대놓고 물어보는 공통현에 대한 얘기. 자, 근데 얘를 설명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공통현이 뭘까? 에서부터 출발하셔야죠. 공통현이 뭐냐면 두 원이 만났을 때 생기는 점들을 지나는 선. 그걸 우리는 공통현이라 불러요. 물론 현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공통현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중딩 문제로 넘어가죠. 어떻게? 두 가지. 현의 길이와 접선의 길이라는 거 잠깐 좀 하고 갈게. 중등 기하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현의 길이. 두 번째, 나중에 필요한, 오늘 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필요한 접선의 길이까지. 현의 길이 중2로 돌아가 봅시다. 중3인가? 그림 너무 잘 그려지는데?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요걸 우리는 현이라 불러요. 요 도형은 뭐 활골, 뭐 요거는 부채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현의 길이가 딱 나오면 있잖아. 문제에 그림이 주어져 있거나 말을 하고 있어. 중딩이에요. 얘 길이 줍니다. 얘 길이 줍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너희들은 뭘 찾는 거야? 현은 반드시 여기가 수직이 되면 이등분합니다 라는 성질을 써주세요 라는 의미였지. 그게 바로 중딩 때 물어보던 현의 길이 문제였어요. 요 녀석의 뭐? 2배 현. 알았죠 현민씨? 자, 그리고 나서 누구로? 중등 문제로 다시 넘어갑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에요. 중등 기하 나온 김에 정리하자는 거지. 접선의 길이.
중딩 때의 접선의 길이는 그림이라도 줬어. 고딩 때의 접선의 길이는 그림도 안 준 채로 접선의 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너희들이 접선의 길이가 도대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설명을 미리 하는 거예요. 곡선. 지금 우리는 원이다, 그치? 원 밖에 있는 어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을 거예요. 원을 향해. 그때 그 접점이 T라고 잡는다면 PT의 길이를 우리는 접선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알았나요? 잠깐만 있어봐. 자, 아무튼 갑시다. 여기 PT까지 거리를 우리는 접선의 길이라 부릅니다. 알았죠? 그때 그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중심까지 연결된 선의 길이 제공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리고 요 반지름을 무조건 연결시키라고 하죠. 접선이 주어지면 원의 중심에서 그 접점까지 반지름을 그으면 항상 수직이 됩니다. 그 반지름의 길이를 줬어, 중딩 때는. 그래서 피타고라 정리 써서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없거든. 그러면 뭐 해야 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이 거리 찾아야 되고, 반지름의 길이 원의 방정식에서 찾아와야 되고, 접선의 길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명칭도 알아야 되고, 원의 접선을 넘어가면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아무튼 계속 가자. 그럼 이것도 공통현이든 그냥 현이든 현은 현이야. 그래서 공통현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요 노란색 선분을 찾기 위해서, 길이를 찾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요 길이들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현은 결국 원 안에 현이거든. 그러면 둘 중에 누구 쓸래? 왼쪽 원 쓸래? 오른쪽 원 쓸래? 그건 당신들의 자유예요. 일단 나는 왼쪽에 그랬으니까 왼쪽 원을 쓸게. 중심의 좌표 몇 콤마 몇? 반지름의 길이 얼마? 그럼 이제 너희들은 수직 이등분 합니다 라는 걸 가지고 현의 길이를 찾으려면 요거 하나 길이 찾은 다음에 2배 하면 답인데 뭐가 없어? 얘가 없단 말이야. 얘를 찾는 게 관건이에요. 공통현의 길이 찾을 때는. 근데 이게 뭐야? 중심으로부터 노란색 선까지의 거리잖아. 그 노란색 직선을 이름을 우리는 뭐라 불렀는데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공통현의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 맞아요? 둘이 빼면 됩니다. 뺄 때 x제곱 사라지고 y제곱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6x를 빼니까 6x, 마이너스 8y를 빼니까 플러스 8y. 상수항 건듭시다. 얘는 좌변에 마이너스 20으로 넘어와 있고요. 얘는 9 더하기 16 얼마야? 25? 넘어가면 없어, 상수항이. 뺐어.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20은 0.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0은 0입니다. 그 직선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D. 알았죠? 그렇게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는 거야. 뭔가 지금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거 있어 없어? 굳이 있다 치면 요거 구하는 것밖에 없다, 그치? 얘 하나 추가된 거고요. 그거 말고 나머지는 중등 기하입니다. 오케이? 알았죠? 자, 그러면 뭐야? 답은 D는 루트 9 더하기 16분의 빵빵 절대값에 마이너스 10 5분의 10이니까 2예요. 얘가 2고요. 얘가 20입니다. 피타고라 정리를 써주면 20 마이너스 4 16 얘가 4예요. 답은 얼마? 8 되겠지. 됐니? 이렇게 찾는 거야. 공통현. 됐나요? 자, 지금 내가 여기다 설명하고 있는 거 이거 싹 다 너희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알았음? 알았음? 아직 근데 어디 갔어? 요거 직선에 대한 얘기, 공통현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는 내가 좀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 용도 덜 끝났습니다. 더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안 끝난 상태야. 일단 계속 갈게요. 1163번. 자, 지금 내가 풀고 있는 하나하나의 유형들이 다 다른 거라 그랬지. 그래서 지금 또 풀고 풀리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계속 내가 푸니까 좀 따분할 수도 있기는 한데 하나하나 다 넣어야 된다. 건이 알았지? 잠 깨고 졸리면 일어나서 들으면 되잖아. 그쵸? 자, 갑니다.
두 원의 교점과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보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도 무수히 많았어. 그 무수히 많은 것들이 K로 나와 있었으니까 K라는 걸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제공을 한단 말이야. 원도 마찬가지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사실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K에 의해서 다 다르게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0,1을 지나세요. 아, 얘 가지고 뭐 찾으란 얘기야? 그 K를 찾으란 얘기예요. 그럼 K를 찾으면 원의 방정식 나올 거고, 그러면은 그 원의 방정식을 보면서 반지름을 읽어주세요 라는 얘기다. 그치? 맞니? 얘는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됐죠? 근데 이 안에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성질들이 사실은 숨어 있기는 한데 지금 센에서는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패스할게요. 그럼 64번도 마찬가지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이걸 먼저 봐야지. 그치? 여기까지는 뭐야? K라는 미지수를 써서 원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인데 K라는 미지수를 구할 방법이 없었거든. 그럼 그 상태에서 뭐 해줘? 정리를 해준 다음에 원점을 지나세요. 그럼 K에 대한 얘기가 뭔가 나오겠다, 그치? 근데 이 문제는 아직까지 미지수 A가 해결 안 됐어.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반지름마저 줬네. R제곱이 5라고. 그러면 식 2개, 미지수 AK 2개 연립하면 답 나옵니다. 알았죠?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문제예요. 오케이? 일단 근데 내가 처음에 밑줄 그은 거, 너희들이 공식을 그대로 읽어주고 있는 문제들은 거기서 그 공식을 써야 된다라는 조건 자체를 놓치면 안 되지. 직선에서도 똑같이 있었어. 두 직선을 주고 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 뭐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공식은 사용해줘야 된단 말이야. 알았죠? 많이 추워? 아, 추워야 잠이 좀 깨요. 그래서 좀 틀어놨어. 안 틀어도 춥냐? 꺼줄게. 자, 그럼 이번엔 뭐 해보자?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가 보자.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원방에서 할 거 진짜 많다. 너네들이 가볍게 넘어갈 단어는 절대로 아니에요. 원방은 도형 중에서 제일 공식이 많은 단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벌써 칠판 벌써 한 세 번째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너희들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알았죠? 갑니다. 이것까지 다 했고, 그럼 이제 새로운 내용. 사실은 원의 방정식 하자마자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했어.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방 중에 어떤 원방이 있냐면 축에 접하는 원들이 있어요. 축에 접하는 원. X축에 접하는 것도 있고 Y축에 접하는 원도 있고 둘 다 동시에 접하는 원도 있어요. 그때 원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찾을 것이냐면 X축에 접합니다. 그러면 원이 위에서 접하든 아래에서 접하든 상관없이 만약에 중심을 내가 A, B라고 해보자. 그러면 원방을 찾으려면 반지름 필요하다, 그치? 위에 있는 원의 반지름 얼마예요? Y 좌표가 됩니다. 여기 있는 원의 반지름 얼마예요?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래서 X축에 접한다 라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너희들은 점의 좌표, 중심의 좌표가 만약에 A, B, 뭐 상수로 2, 3 이런 식으로 주어지든 너희들이 미지수를 잡든 원의 방정식을 잡을 때에는 어떤 좌표랑 연결 지어주세요? Y 좌표랑 연결시켜주는 거야. X축에 접할 때는. 그러면 거꾸로 Y축에 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X 좌표를 가지고 반지름을 표현을 하라고 하겠지. 뭐 그림으로 가볍게 확인할 수 있잖아. 맞죠? A, B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반지름이 얼마냐면 A고 여기서는 반지름이 얼마예요?
건이야 일어나라고. 잠을 깨세요. 웨이크업이 아니라 스탠드업이라고요. 일어나서 들어. 자, 그러면 두 번째 뭐에 접한다면? Y축에 접한다면 원의 방정식 어떻게 세워줍니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얼마예요? a제곱이라고 바로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 다음 만약에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게 되면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긴 접하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접하게 되면 중심의 좌표 자체를 우리가 몇 콤마 몇으로 잡아야 돼? a 콤마 a로 잡아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접하게 되면 어떻게 잡아야 돼요? 또는 여기서 접하면 어떻게 잡아야 돼요? 중심의 좌표를. 부호에 신경 쓰지 마라. 여기서도 b가 음수였던 적이 있다. 얘는 a, 마이너스 a. a가 음수든 양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x, y 좌표들은 부호가 달라요. 여기도 마찬가지. a, a는 아니잖아. 부호가 똑같은 건 아니잖아. x 좌표는 음수, y 좌표는 양수. 부호가 반대거든. 그래서 a가 음수인 게 싫은 사람들은 마이너스 a, a로 잡던가 또는 그거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4, 4분면과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a, 마이너스 a로 잡으세요. 나는 이렇게 써요. 그 다음 여기서 접하면 a, a가 되는 거지. 부호가 똑같거든. 둘 다 음수. 그래서 1, 3, 4분면 쪽에서 접하면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a의 제곱이에요 해서 부호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고 만약에 2, 4, 4분면 쪽에서 접하게 된다는 걸 너희들이 알았다면 x-a로 하든 플러스 a로 하든 y는 부호를 반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에 모두 다 동시에 접하게 되면 뭐부터 판단하는 게 우선이다? 어느 4분면에서 제 몇 4분면에서 접하는지 그거부터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알았죠?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일단 1139번으로 돌아가 보면 이 문제 어떻게 풀고 있어? 39번 칠판만 봐도 돼. 어차피 답까지 안 낼 거니까. Y축에 접하는 그러면 중심의 몇 콤마 몇 어떤 좌표를 보세요. Y축에 접하면 중심의 무슨 좌표? X좌표. 거꾸로 갑니다. 그럼 중심의 좌표를 찾긴 찾을 건데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분의 K다. 그치? 그때 반지름은 뭐가 돼요? 2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지. 중심과 반지름 찾았으니까 그 녀석을 뭐 해주세요? 전개해서 상수항을 비교하러 가도 되고 아니면 위에 있는 이 식에서 얘를 찾아가는 거야. 뭐 남았어?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5가 남을 거야. 얘가 뭐예요? 4예요 해도 되고. 알았니? 오케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식에서 완전 접시를 만들어서 R제곱을 찾은 다음 그게 4라고 하던가 거꾸로 는 4 해놓고 다시 전개해가지고 좌변을 넘겨서 여기서 9랑 비교하던가. 알았니? 다들 알았니? 예. 아무튼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X축과 Y축 둘 중에 한 군데 접하는 건 비교적 쉬운데 1144번으로 넘어가 보면 동시에 접합니다. 동시에 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그림을 줬어. 근데 그림 안 보고 만약에 이 문제가 주어졌다고 쳐봐. 점 4,1을 지나고부터가 문제라고 쳐봐. 너희들은 4,1을 지난 건 좋은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찾으세요. 두 원의 중심을 모두 다 찾아보세요. 즉 두 원의 방정식들을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인데 그치?
근데 여기서 뭐야? 4,1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면 뭐부터 판단하라 그랬어? 몇 사분면에서 접하는지를 판단해야 돼. 건이야, 거기 나가서 거기 앉아 있으면 잠이 깨냐?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또 졸고 있잖아 임마. 거기 왜 내가 거기 나가라고 하는데? 일어나. 아니 거기 가서 왜 앉아 있어? 왜 꾸벅꾸벅해 또? 그럴 거면 앉아 있지 그냥. 자, 다시 계속한다.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면 너희들이 스스로 얘처럼 그림을 그려서 찾아줘야 됩니다. 4,2가 어디예요? 여기 있다고 치자. 대충 그려. 그러면 여기서 이 점과 만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런 식으로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보는 거야. 아, 중심은 몇 사분면에 있네? 1사분면에 있습니다. 해도 되고, 또는 제가 지나는 점 자체가 1사분면 아니냐? 그럼 당연히 1사분면에 있었겠지.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알았죠? 아무튼 2개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았니?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문제들이에요. 별로 안 쉬워. 그치? 되게 많은 문제들 오늘 엄청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 같지 않냐? 안 쉬워. 만만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 문제 풀고 오늘 마칠게요. 몇 번이냐면 유형 7번. 자, 원 밖의 점과 뭐 원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원래라면 공식 싹 다, 원방 싹 다 알려준 다음에 두 유형을 묶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 뒤에 공식을 내가 얘기를 못 해줘서 요거 하나만 할게요. 요거는 기본 상식이에요. 원 밖에 있는 점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원 밖에 있는 한 점에 대하여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 점을 쏘아보자. 어디까지? 여기에 만약에 P가 있다고 해보자. 이게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P가 있다고 해보자. 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원 밖의 점 A에서 원 위에 있는 점 P까지의 거리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거리가 최대거나 최소가 되자. 그럼 어디를 지나면 된다? 기억하세요. 중심을 지나면 된다. 알았니? 그때 여기로 갔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고, 여기로 왔을 때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너희들이 계산은 어떻게 하는데? 그 점으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찾은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거나 빼서 구하는 겁니다. 알았죠? 더 이상 설명할 건 없어요. 이 유형 자체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뭐랑 연결시키냐면 그냥 직선. 거기서 또 나와 이 그림. 오케이? 그거는 이제 직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얘기라서 일단 오늘은 패스. 자, 그러면 자취 하나 빼고는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운 거예요. 자, 유형 9번은 내가 일부러 설명 안 했어. 자취는 오늘 직방에서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확인을 할 거야. 근데 숙제에서 제외하진 않습니다. 오늘 숙제는 어디까지요? 유형 12번까지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된다. 1165번까지인데 한 유형마다 문제가 막 3개, 4개밖에 안 돼서 실제 숙제는 40문제밖에 안 돼요. 유형은 12개지만. 알았어? 요거 잘 끝내오세요. 알았죠? 그리고 제발 부탁, 이제 시험까지 5주밖에 안 남았어. 5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 그러고 나면 어버버 하다 보면은 진짜 시험 범위 끝나요. 우리 도형의 이동 하나 남았어. 그거 끝내는데, 그것까지 다 끝내는데 사실 일주일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센으로 완료하고 나서 사실 너희들한테 주어지는 시간은 4주밖에 없어. 지난번 코로나 때는 뭐야? 중간고사 때는 코로나 때문에 막 시험이 미뤄지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 대충 몇 주였냐? 엄청 길었지? 거의 뭐 2달에 가깝게 우리가 계속 문제만 풀었어. 근데도 뭔가 아쉬운 게 많았을 거야. 근데 이번에는 그런 연습할 시간조차 없어요. 범위는 그렇게 좁은 것도 아니고 넓은 것도 아니고 할 게 너무 많아서, 유형이 너무 많고 공식도 많아서 체감 난이도, 체감상으로는 너희들 지금 진짜 촉박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정상이야 사실. 알았죠? 자, 그래서 앞에 숙제에 빠졌던 것들, 평면좌표와 직방, 사실은 2단원이지만 너희들 센으로는 1단원밖에 안 되니까 양이 되게 적단 말이야. 그거 잘 풀어오세요. 밀린 것들도 챙겨와. 그러지 않으면 원방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 평면 좌표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알아야 뭐 이걸 찾지.
맞아? 요 D는 뭐야? 중심으로부터 이 점까지 거리잖아. 요거 뭐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잖아. 이거 모르면 원방이 해결돼요? 안 되는 문제들이 많다는 얘기야. 알았죠? 자, 아무튼 오늘 문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집에서 바로 가자마자 연습 좀 하세요. 알았죠? 내일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해놓고 피곤하면 자고 그럼 내일 마무리 지어. 근데 내일 또 핑계거리 생기잖아. 영어 숙제하느라. 그럼 수요일 날 영어 수업 전에는 뭐 할 건데? 뭐 온라인 클래스 솔직히 너희 안 듣잖아. 너희 이번 주 근데 학교 가는구나. 아, 아무튼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시간 빌 때마다 하세요. 시험 기간이야 지금. 알았지? 오늘은 자꾸 잔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